저는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지금은 남이 된 띠동갑 시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으니 여동생하고는 15살 차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이 어린 여동생이 있느냐고 궁금해서 물으니 시어머니가 딸이 너무 갖고 싶어 100일 기도하고 낳은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귀하게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시누이는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하고 말만 하면 다 가지고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누이는 고3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시누이는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가끔씩 놀러 오더니 나중에는 평일에 학교 마치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 신혼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지금 어디야? 아직 회사야? 아직 회사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언니 집 앞인데 아무도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 날씨도 춥고 배도 고프고 오빠도 오늘 늦게 온대. 나 집에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비밀번호 뭐야? 시누이가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저는 순간 좀 당황했죠. 왜? 가르쳐주면 안 돼? 나 지금 문 밖에서 얼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남이야? 비밀번호 가르쳐주기 싫어? 그렇게 나오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니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집에 들어가 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지 여기저기 짜장 소스가 튀어 있었고 먹은 그릇과 냄비는 물에 담그지도 않고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둬서 남은 짜장이며 면발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캔맥주와 마른 안주도 꺼내 먹고는 온통 어질러 놨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누이는 우리 집에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인지 애인인지 웬 남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두 사람은 배불리 먹고 술까지 마시고는 술에 취했는지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아가씨, 나왔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일어나 봐.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아가씨, 일어나 봐. 술 마셨어? 그러자 시누이보다 먼저 같이 온 남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그 남자는 엄청 당황하면서 시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언니 왔어? 이게 다 뭐야?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주인도 없는 집에 와서 이렇게 어질러 놓고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시누이는 인상을 구기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앞에 두고 민망한 게 왜 그래? 하고 싶은 말은 태산이었지만 얘기 더 해봐야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나 싶어 그만뒀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시비야. 짜증나. 오빠, 나가자. 누가 보면 제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았을 겁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 저를 마치 동생 대하듯 하니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거리를 좀 두고 지내려 했는데 다음에 만나니 시누이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하고 말을 걸어와서 저도 평소처럼 대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을 끌고 와서 제 집처럼 이것저것 해먹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갔고 아침부터 우리 집에 와서 제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나가는가 하면 말도 없이 제 옷을 입고 나가고 제가 정말 아끼는 명품 가방을 마음대로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린 시누이 잘 달래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참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가 있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그 말이 엄청 기분 나빴는지 그 후로 제가 시댁에 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에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말로 하고 상한 감정은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달랬죠. 그런데도 기분이 풀리기는커녕 사람을 아래 위로 노려보면서 짜증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아가씨 왜 그러냐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꾸 나한테 성질만 부린다며 아가씨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 좀 하라고 했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었겠지. 희정이가 괜히 그러겠어? 하나밖에 없는데 여동생이야. 좀 잘해주고 잘 지내면 좋잖아. 내가 아가씨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도 봤잖아.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후에 혹시 아가씨가 마음 상했나 싶어 가서 얘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했어.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그게 문제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잘잘못을 따져. 그러니까 희정이가 당신 보고 재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영 곱지 않았습니다. 뭔가 못마땅한 듯했고 제가 시댁에 가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결혼 초부터 애부터 가져라 노래를 하시던 시부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 대한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남편도 아이 가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평일 저녁에도 주말에도 자기 부모님 집에 간다며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술 한잔 했는데 대리 부르려고 하니까 대리비 아까워서 자고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도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희정이가 불편해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더군요. 이번 설날 안 와도 되니까 그냥 푹 쉬어.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명절에 오지 말라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이상하더군요.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가씨가 설날에 오지 말라고 문자 왔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너 올 필요 없어. 이번에는 귀찮아서 음식도 다 주문했고 너 큰 집에 따라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냥 너는 네 친정에 가서 쉬어. 그래도 설날인데 세배는 드려야죠. 아우 됐어. 세배는 무슨 세배야. 서로 마음이 좋아야 세배도 받는 거지. 내가 너한테 세배 받아서 뭐가 좋겠어. 네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 알고 오지 마.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왜 설날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어머니는 나한테 엄청 섭섭한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이 우리 집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당신이 맨날 친정에 일찍 가고 싶어 한다고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런 말을 왜 해? 그런 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걸 어머니한테 전하면 어떡해? 그런 걸 왜 비밀로 해? 우리 엄마가 왕따야? 그리고 희정이도 새해 첫날부터 당신 안 보고 싶대. 그래서 그냥 나만 가기로 했어. 당신은 처가에 가서 처형하고 장모님하고 재밌게 놀아. 그러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명절에 인사하러도 안 가냐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편은 서로 불편한데 아닌 척 살지 말자. 보는 자기가 더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랑 잘 지낼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희정이랑도 사이 안 좋고 당신 행동이 그러니까 엄마까지 당신 불편해하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우리 사이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야? 못할 거 없지 뭐. 이혼이 별거야?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혼하는 거 흠도 아니잖아.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말투며 눈빛이며
내가 알고 있는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낯설더군요. 설날 전날 남편은 말도 없이 혼자 시댁으로 가버렸고 저도 남편이 그렇게 가버린 후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셨죠. 무슨 일이냐고요. 다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도 속 시원히 말도 안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만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친정 아버지께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네 얘기만 들어서는 모를 일이다.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야. 네가 최서방하고 같이 살 생각이면 지금이라도 네 시댁으로 가. 가서 얘기 잘 해보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 이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시댁에 가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친정 아버지 말씀도 틀리지 않다 싶어 설 전날 밤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가 밤 9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 빼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현관문 너머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고 현관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남편 옆에는 웬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현관 쪽을 보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이걸 어쩌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화투장을 떨어뜨리자 거실에 모여있던 사람들 시선이 다 저에게 쏠렸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 오지 말라니까 왜 왔대? 스토커야? 진짜 황당하다. 저는 시누이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여자는 누구야? 이러려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 일단 나가서 얘기해. 내가 왜 나가야 돼? 여기서 얘기해. 저 여자 누구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제가 버티고 서 있자 남편은 저를 붙잡고 억지로 끌어냈고 저는 남편 힘에 밀려서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누구도 남편을 말리지 않았더군요. 오빠, 대충 하고 들어와. 언니 기다리잖아. 응? 그러기 진작에 비밀번호 바꾸자니까. 이게 뭐야? 시누이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빚쟁이도 아니고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밖에 안 나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나만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이런 상황이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동창이더군요.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도 연인도 아닌 애매한 사이였던 듯 했습니다. 가끔 남편 집에도 놀러 가곤 해서 그 여자와 시댁 식구들은 이미 낯이 익은 상태였고 시누이하고도 꽤 잘 지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는 대학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도 없이 동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동거를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남편이 저와 결혼한 후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둘은 계속 만남을 유지해왔습니다. 남편이 평일이나 주말에 본가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요. 주말에 술을 마셔서 본가에서 자고 온다고 했을 때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여자를 만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남편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말리기는커녕 그 여자를 집에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었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가 다시 만나는 것을 제일 반겼던 사람은 시누이였고 제가 소송 건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방해한 사람도 시누이였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 개나 소나 소송한다고 난리야.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하지. 언니, 증거 있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해 보여?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니까 소송할게요 한다고 소송이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을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까 남편도 뺏기지. 솔직히 배우자 바람나면 본인을 탓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매력 없고 밥맛이었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그냥 언니 팔자라고 생각해. 소송이고 뭐고 포기하고 이혼이나 해. 내가 봤을 때 둘이 너무 안 맞아. 우리 오빠가 너무 아까운 거지. 남자가 싫다는데 여자가 매달리면 더 정 떨어지는 거 알지? 그냥 좋게 좋게 끝내. 한마디 한마디. 어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한때 막내 동생 같아서 잘해준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쩜 그렇게 독한 소리만 골라서 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네가 오늘 한 말 가슴속에 담아두고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매력 없고 밥맛이어서 네 오빠가 바람났다는 말 죽어도 잊지 않을 거야. 배우자가 바람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도 예외일 수는 없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독한 소리를 쏟아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네 오빠랑 그렇게 쉽게 헤어지지 않을 거고 나는 소송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대한민국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제가 어떻게든 증거를 잡고 다닐 거라는 걸 알고 남편은 철저하게 증거를 숨겨가며 뱀같이 빠져나가더군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잡기까지 2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 그 여자가 쾌재를 부를 것 같아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얻게 되더군요. 둘이 계속 만나는 이상 증거는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모은 증거로 소송을 걸었고 시댁 식구들이 발광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봐야 했지만 소송을 걸고 나니 답답하고 억울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남이 되었죠.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회사 남자 직원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주더군요. 그 직원은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자 관계도 꽤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속게나 썼겠다 생각했는데 청첩장을 열어보고 저는 너무 놀라 어머 웬일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청첩장에는 예비 신랑 신부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저보다 12살 어린 내 시누이였던 최희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최희정이 그랬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고 부자들 모인 곳에 가야 부자 남편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골프 동호회에 가입했고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 직원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직원이 절대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남자 직원은 제가 최희정의 올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아는 척하지 않았고 결혼식 때도 부조만 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결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 더 컸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뜻밖에도 전 신우의 전화더군요. 언니, 나야. 나 기억해? 나 희정이. 어쩐 일이야? 우리는 서로 전화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언니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차 한잔 할까? 내가 커피 맛있는 집 아는데. 나 커피 안 마셔. 그리고 우리가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실 사이는 아니잖아? 할 말 있어서 전화했으면 돌리지 말고 그냥 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얘기할게. 언니,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 언니 회사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알지 모르겠다. 이성현이라고. 너무 잘 알지. 그런데 왜?
그러자 최희정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얼핏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무래도 언니 회사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내가 물으니까 날 의부증 환자 취급하는데 미치겠어. 그런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내가 반박을 못해. 내가 알기론 둘이 회사에서 만나고 회사 회식할 때 둘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같아.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기도 설치해보고 블랙박스도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거야. 둘이 분명 회사에서 만나고 있을 거야. 둘이 만나는 거 보이면 언니가 증거 좀 잡아줘. 부탁이야. 내가 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너하고 나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내 남편 바람난 거 너랑 네 부모님들이 작정하고 감춰주고 감싸줘서 배신감의 뒤통수 세게 맞고 우리 부부 사이도 파투났어. 그런데 나한테 그런 부탁하는 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 사진 몰래 찍는 건 범죄야. 너를 위해서 나보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너 진짜 양심도 없다.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오빠도 그 미친 여자 더 이상 안 만나. 그 미친 게 말도 없이 다시 외국 가버렸어. 오빠도 우리도 완전 바보 만들었고 우리도 다 후회하고 있다고. 언니, 한 번만 도와줘. 그리고 오빠가 용기가 없어서 언니한테 연락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빠랑 다시 잘해보면 안 돼? 오빠가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 세상에 남자가 네 오빠 하나라고 해도 네 오빠랑 다시 만날 일은 없어.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니까 나한테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 너는 네 남편이 왜 바람났다고 생각해? 그거야, 둘 다 미쳐서 그런 거겠지. 완전히 빌어먹을 것들 아니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면 절대 그런 짓 못하지. 지들이 그러고도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벌 받을 거야. 그때 했던 말하곤 다르네? 네 오빠 바람났을 때는 내가 너무 매력 없고 밥맛이라 그랬다며. 여자가 오죽 매력 없으면 남자가 바람나겠냐고 했잖아. 그때 나한테도 그렇게 좀 말해주지 그랬어? 배우자가 바람나는 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나이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어. 그냥 상대한테 미치면 바람이 나는 거야. 그야말로 미친 것들이지. 그런데 말이야, 적어도 가족이라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시댁은 네 남편 바람 잘 피우라고 협조하지는 않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건 정말 배우자가 바람핀 것 이상으로 이가 갈리고 끔찍한 일이거든. 오늘 네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네 말 듣고 확실히 알게 됐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따지더군요. 안 그래도 마음 아픈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온 가족이 저한테 한 것들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잊지 못하고 그쪽 식구들이 저한테 한 거 100분의 1도 안 했다고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괜찮고 사위가 바람 피우는 건 치가 떨리는 모양인데요. 적어도 배우자의 바람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주변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겪어보길 바랍니다.